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4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상당히 헷갈려서 쓰기 쉬운 지향한다는 것과 지향한다는 이 두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향이라는 것은 좀 쉬운데 지향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글자의 본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간이 되겠는데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자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한자 아닌 순 한글로만 이렇게 생각하던 때하고는 낱말 뜻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지향하다 또 지향하다는 것은 사실 글자로 써놓고 보면 좀 반대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지향이란 낱말이 또 한자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데 두 가지 한자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지향과 반대되는 지향이냐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죠? 우선 지향이란 말을 한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는 발지자요. 발, 옛날에 그리면 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친다, 그만한다. 발이라는 것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죠. 그래서 그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양은 오른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그래서 손수와 변양이다. 뭐 손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보면, 옛 글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해입니다. 해. 그렇죠. 날일자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해가 솟아오르는 모양이다. 위로 오른다. 그러면 손을 위로 올린다.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 그래서 날린다. 올라간다는 뜻을 나타낸다. 손을 넣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오를 양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양은 발지자와 오를 양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향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한자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뜻지자를 쓰는 지향이 있습니다. 뜻지와 향할 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뜻지는 선비사의 마음심이다. 그런데 옛날 글자를 보면 이것이 갈지자다. 간다는 뜻이에요. 간다는 뜻의 갈지자가 모양이 지금 선비사대로 변해져 있다. 그러면 마음이 가는 것, 내 마음이 가는 방향, 가는 것, 그것이 뜻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향할 향자는 집에 어떤 창문이 나 있는 모양이다. 그쪽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쪽을 향한다.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향에는 손가락 지자, 가리킬 지자가 쓰는 지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무엇을 가리키느냐? 맛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 숟가락이라고도 합니다. 비수비인데, 숟가락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여기는 입에 무엇이 있다. 입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이 맛있는 것이야. 라고 손으로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향이라는 낱말을 두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뜻지자를 쓴 것은 이 뜻이에요. 그렇죠? 뜻. 어떤 목표로 뜻이 쏠려 향한다. 뜻이 향한다. 그렇죠? 뜻.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다. 예. 뜻지자가 들어가면 뜻, 의지, 의지의 방향. 예.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우리의 뜻이 그쪽으로 모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출세를 지향한다. 내 의지가 출세 쪽으로 향해 있다. 출세 지향이다. 손가락질을 쓰는 지는 이제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작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향이다. 또는 그러한 방향을 얘기한다. 그래서 나아간다. 향한다는 것은 같이 있지만 뜻지자를 쓰는 것은 나아가는 의지 또는 나의 뜻, 그런 것을 얘기하고, 손가락질을 쓰는 것은 나아가는 방향에 중점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지향 없이 헤매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다. 갈피를 못 잡는다. 할 때는 아래쪽에 가리킬 지자를 쓰는 그런 지향을 쓴다. 자, 일단 지향이란 말에 두 개가 있다. 이런 것을 알고요. 이제 지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제가 1, 2, 두 가지 뜻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가 이 글자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거친다는 뜻이죠. 지. 그리고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오를 양. 거치고 오른다는 두 가지 뜻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만둔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에만 의미가 있다. 양에도 사실은 이 낱말에는 양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오르기 위하여. 뭘 그만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르기 위하여
란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낱말이 만들어진 배경이 철학과 관련된 용어예요. 철학 용어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변정법의 중요 개념이다. 네,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그 자체로는 부정을 하면서 어떤 것인데 그걸 일단 자체로 부정을 하면서 오히려 한층 더 높은 단계는 오르기 위한 것이죠. 오르는 것이죠. 더 높은 단계에서 이를 긍정하는 것이다. 부정하면서 긍정한다. 진은 부정이고 양은 긍정이다. 왜냐하면 더 올라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모순 또는 대립하는 것을 고차적으로 통일하여 해결하면서 현재 상태보다 더욱 진보하는 것이다.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전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뜻과 철학적인 의미로 쓰이는 용어다. 자, 그런데 이 낱말은 사실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만든 낱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만든 낱말이므로 일본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변정법에서 모순 대립하는 개념을 모순 대립을 남기면서 모순 대립하는 그것을 그대로 남기면서 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분히 이제 좀 철학적인 용어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일본이란 뜻은 이 일본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만든 일본에서는 하나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나눠서 두 개의 용법으로 지금 쓰고 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용법으로 쓰는 게 제대로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그걸 한번 또 다시 따져봐야 되겠죠. 자, 앞에서 변정법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도 뭐 변정법은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변정법의 중요 개념으로 지향이라는 낱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변정법 물론 철학 용어입니다. 해겔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해겔이죠.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 원리로 하고 바탕에는 모순과 대립이 있다. 그걸 있는데 그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는 논리다. 예, 모순과 대립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려는 것인데 그래서 인식이나 사물은 어떤 정, 반, 합의 3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제대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떤 첫 단계의 정이라는 것이 있다. 예, 이 정 속에도 물론 모순과 대립되는 게 좀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정을 이렇게 반박하는 논리가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합이 도출된다. 이랬을 때 정의 반이 나왔으므로 정은 완전히 부정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있겠죠. 그것은 남겨두고 또 이 정을 비판하는 또 다른 좀 한 단계 높은 그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남기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합의 단계로 가는 변정법이라는 것에서 나온 낱말이 지향이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향을 다시 앞에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철학적인 용법으로는 변정법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좀 전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은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철학에서 나온 용어이므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낱말을 그대로 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걸 다루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용법 1번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용법은 일단 여기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철학에서 다루는 분야이므로. 그러면 첫 번째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한다는 것은 양이 되겠죠.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용법은 일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에는 이 낱말을 정작 만든 일본에는 이러한 용법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용법을 쓰는데 제대로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이 낱말을 쓸 때 철학적인 논쟁이 아닌 다른 일반 용법으로 쓸 때 제대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고 좀 검색을 하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남을 탓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우리 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쓰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지나친 상업주의를 지양한다. 네. 김대리, 회의 중 쓸데없는 발언은 지양하세요. 이런 말도 들릴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자, 이러한 예문들이 우리가 늘상 쓸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 앞에서 봤듯이 지향의 첫 번째 용법의 지향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예문에서 이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남 탓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된다 할 때 일단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라는 것은 별로 이 속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장 자체에서는 이 두 가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단지 하지 않는다는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것을 달리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남 탓하는 것을 지양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해, 금지해, 중단해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듣는다는 것이죠. 지나친 상업주의를 지양한다. 이것도 지나친 상업주의는 하지 마라. 배격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사람도 그렇게 쓰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김대리, 회의 중 쓸데없는 발언은 지양하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제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것이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죠. 과장 광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과장 광고는 금지되면 되는 것이에요. 금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낱말을 깊이 연구한 분은 이 지양이란 말을 우리 일반인들은 쓸 이유가 별로 없다. 철학 논쟁에서는 이것이 철학 용어이므로 쓸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 용법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은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막 금지한다, 배격한다, 자제한다, 그렇게 멀리한다, 뭐 배격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 전체 문장을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사실은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철학적인 어떤 논의를 제외하면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는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는다. 언제 그게 우리 사전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구한 어떤 분, 여기 제가 출처를 적었습니다만, 조금 제대로 된 예문을 보면 1920년대에 있었던 민족주의와 계급주의 논쟁은 문학 자체의 저력으로서, 그렇죠? 바람직한 수준으로 지향 통일되지 못하고 일제의 물리적 압력을 받아 저지당하고 말았다. 이때 지향을 썼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향한다는 것은 앞에서 한 번은 그만둔다는 뜻이 있고 지는 양은 더 높인다는 그런 더 발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민족주의와 계급주의 논쟁은 그만두고 이제 그 논쟁을 그만두고 좀 더 이제 더 하나 3단계 상승시키기 위해서 문학 자체의 저력으로서 바람직한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쓴 지향은 그만둔다는 뜻과 또 이렇게 더 발전시켜야 된다. 한 차원 높은 것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같이 녹아 있기 때문에 지향이란 말이 어느 정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못 쓰인 예를 앞에 어떤 학자가 정리한 것을 제가 좀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많지만 몇 개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낭비적인 휴가를 지양하고 가족과 함께 건전한 휴가를 실시한다. 이때 지양한다는 것은 잘못 쓰였다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낭비적인 휴가를 그만두고 또는 낭비적인 휴가를 중지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위에 예문도 여러분께서 한번 일단 중지를 누리시고 한번 보셔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잘못 쓰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별 휴가를 지양하고 같은 동네 학생끼리 모여서 가라. 이것도 잘못 쓸 필요가 없다. 지양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귀가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양, 하지 마라는 것은 지는 있는데 양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낱말을 쓰는 게 옳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또 보면 신년 인사차 상급기관 방문 지양할 것. 상급기관 방문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냥 상급기관 방문하지 말 것.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지양이란 말이 있는데 쓸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 일반인들에서는 말과 글에서는 이 지양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쓰신 분들은 내가 지양이라고 말을 써야 될 때 다른 말로 금지한다, 배격한다, 그만둔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것으로 바꿔 쓰는 게 더 훨씬 명확해진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재정지출 고삐를 잴 때다. 이것도 좋지 않다. 추경예산 편성을 중지해라. 중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처음에 문제로 제기한 제가 지향과 지향이라 할 때, 그럼 지향이란 말은 지금까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반대되는 의미로는 지향,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내 뜻대로 나아가는다. 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 때, 그때 지향과 대립적인 의미로서는 지향이 위의 것이냐, 아래 것이냐. 예. 일반적으로는 위쪽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향이란 말 자체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보면 예를 들어 이 지향이란 말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낱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향과 지향이 거의 비슷하게 들립니다. 들리기 때문에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구별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이 지향이라는 일본말과 또 지향에 해당하는 일본말이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물론 발음이 다르지만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헷갈리고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상당히 우리보다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가 안 나온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지향이란 말이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을 참고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독일어 아우프헤벤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다. 예. 이 아우프헤벤이라는 것은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다. 이것은 지향의 양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폐기한다는 것은 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금지한다. 거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존한다는 뜻이 있다. 그러면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같이 있는 낱말이다. 저는 독일어를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낱말에는 들어 올린다는 것을 좀 개선시킨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그리고 없앤다는 뜻도 있고 또 그대로 보존한다는 그런 세 가지 뜻이 합쳐진 말을 만든 것이 이것을 이 말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이러한 낱말로 여기는 두 개만 있죠. 그만둔다는 것과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둔다는 것은 폐기한다는 것도 있고 그대로 보존한다. 그런 뜻도 같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해겔의 변정법에서 관련해서 번역을 할 때 나온 것이다. 해겔의 변정법에서 낮은 차원에서 모순 대립하는 두 개념과 그리고 사물을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높여서 새로운 조화와 질서에 통일하는 것. 그래서 일견 버리면서 또 그것을 또 서서 올리는 그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낱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양기라고 한다. 양은 들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양의 양. 기는 버린다는 뜻이에요. 폐기한다. 기권한다 할 때예요. 그래서 들어 올리면서 또는 없앤다.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낱말이다. 이 낱말은 언제 만들어졌냐? 딱 지금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낱말이다. 미야모토 카즈요시라는 사람이 만든 그 이와나미 철학사전이 있는데 1922년대 여기에 나온 것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일본의 그 소화 시대에 많이 사용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향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번역되기 전에는 구보 요시히데라는 사람이 1913년에 철학개론이라는 책에 양류란 번역으로 썼다. 양이라는 것은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양이에요. 류라는 것은 그대로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머문다는 것은 지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보존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기와 양류와 지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통하는 말인데 이 지양이란 말이 말하자면 낱말 싸움에서 이겨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쓰는 지양이라는 것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쓸 때 금지한다는 뜻으로만 많이 쓰지만은 여기에서는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뜻이 같이 포함된 낱말이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철학 용어로서는 의미가 있다. 특히 해겔의 철학 용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용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상황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쓸 의미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해서는 안 된다.
금지라든지 이런 말로 쓸 때는 지향이란 말을 쓰면 의미 자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지의 의미는 반영되지만 양의 의미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흔히 얘기되는 지향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지향과 지향의 뜻이 좀 정반대라 할 때 이렇게 많이 쓴다. 그렇지만 지향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뜻, 의지, 나의 의지가 나가는 것,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우리의 뜻이다. 여기는 가리킨다는 방향이다. 내가 가야 할 지향점이다. 사실 이것도 두 개가 좀 비슷합니다만 오늘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이 한자 자체는 쉬운 겁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가 들어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쓰기에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이 말은 우리 생활에서는 안 쓰는 것이 오히려 훨씬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